그런 그렇게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누군가한테 뭔가를 우리가 한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면은 정말 어, 저런 부분들이 좋아지면 너무 좋으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나는 분들이 있을 때 과연 어떻게 그런 거를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고 이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사례들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책을 또 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사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9가지 비결로 일단은 실수를 찾아야만 한다면 이것부터 시작하라라는 게 1장이고요. 그 다음 비판하고도 미움받지 않는 방법이 있대요.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먼저 이야기하라라는 것도 있고요. 이 책은 이런 하나마다 사례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이 책을 좀 이해하고 구조를 이해한다면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명령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줘라. 사람들을 성공으로 이끄는 방법. 개에게도 좋은 이름을 지어주어라. 잘못을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당신이 원하는 바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요 3가지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이 책에서 이제 1장, 그 사부의 1장, 실수를 찾아야만 한다면 이것부터 시작하라. 뭘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아까 이은 변호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먼저 칭찬을 좀 깔고 나서 뭔가를 얘기를 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켈빈 쿨리지 대통령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서 중 한 명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늘 아침에 입은 옷이 참 예쁘군. 자네는 역시 매력적인 여성이야. 비서에게 있어서 이 말은 침묵의 칼이라고 불리던 그런 대통령이 해준 가장 값진 칭찬이었을 것이다. 참 옷이 스타일이 좋다. 매력적이다. 이런 식으로 칭찬을 들었죠. 그 이후 이 쿨리지가 말했다. 대통령이 말했다. 거만해지지는 말게나 나는 기분 좋으라는 뜻에서 한 소릴세. 그나저나 이제부터 자네의 구두점 사용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게. 즉 이 대통령은 이 비서에게 구두점 사용, 쉼표, 마침표 이런 거 사용을 좀 잘해달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냥 대뜸 자꾸 그렇게 틀리지 마세요 라고 하면은 기분 나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말을 해야겠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어떻게 기분 나쁘지 않게 말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 다음에 먼저 칭찬을 한 거죠. 칭찬을 하고 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의 방식은 다소 노골적이긴 하지만 심리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방식이었다. 항상 사람은 장점에 대한 칭찬을 들은 뒤에는 언짢은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좀 더 수월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조금 더 수월하게 느낀다라는 거죠. 기분이 좋을 수는 없어요. 누군가가 지적을 한다는 거는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기분은 나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그걸 좀 더 수월하게 느끼도록 하는 거는 앞에 칭찬을 좀 하고 나서 그렇게 하는 게 꼭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안 하는 게 낫죠. 안 하는 게 낫고 알아서 터득하고 느낄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티 안 나게 안내하는 게 가장 최고이긴 한데 그 너무 오래 걸린다거나 너무 힘들다거나 했을 때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할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칭찬을 먼저 하고 나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얘기죠. 네. 또 하나의 이야기는요. 맥킨리는 연설문을 이렇게 썼어요. 써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 연설문은 좀 별론 것 같아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맥킨리는 이 연설문은 안 된다는 말을 해야만 했다. 이봐 친구, 이거 정말 멋지고 훌륭한 연설이었네 하고 맥킨리는 말했다. 칭찬을 먼저 한 거죠. 아마 어떤 사람도 이보다 나은 연설을 준비할 수는 없을 거야.
이 연설문을 발표하기에 딱 들어맞는 행사가 있을 것 같네. 그러니까 지금 이 행사에는 맞지 않는다는 말을 돌려서 한 거죠. 이 연설문에 정말 딱 맞을 것 같은 행사가 있긴 할 것 같아. 그런데 이번과 같은 경우에 이 연설문이 아주 딱 들어맞는 것인지는 모르겠군. 아주 그러니까 유연하게 표현을 했죠. 자네의 입장에서 보면 논리적이고 과장되지 않은 좋은 글이지만 나는 이 정당의 입장에서 연설의 효과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군. 자, 그럼 집에 가서 내가 말한 바를 고려한 연설문을 작성한 뒤에 사본을 좀 붙여주게나? 그 당원은 그의 말대로 했다. 이 맥킨리는 그의 두 번째 연설문의 수정 및 작성을 도와주었다. 그리고 그는 그 선거 운동에서 영향력 있는 연설가 중 한 사람이 되었다. 네. 그러니까 역시 여기서도 자, 연설문 좀 써주세요. 그래갖고 연설문을 받았는데 이게 조금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거 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좀 더 잘 써달라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라면, 이 사람은 이거 너무 정말 여기에 딱 맞는 행사가 있을 것 같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너무 잘 썼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을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또 다른 사례입니다. 링컨이 후커 장군에게 그가 저지른 심각한 수준의 잘못을 말하기 전에 칭찬을 했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이다. 후커 장군이 뭔가 이렇게 운영을 잘 못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칭찬을 계속했습니다. 후커 장군이 한 잘못은 정말 심각한 것이었다. 하지만 링컨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다. 링컨은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외교적이었다. 저도 이제 요즘에는 이런 말을 사장님 우리가 좀 더 세련된 그런 표현과 화법을 사용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세련되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합니다.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외교적인, 이 세련된 게 되겠죠. 그는 이렇게 썼다. 제가 장군께 완벽하게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당신 너무 잘하고 있는데 진짜 완벽하게 만족하지 못하는 몇 가지 부분이 있어요. 이런 표현은 딱딱할 수 있지만은 이게 깊은 표현이 되기 때문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묘하게 좀 부드럽게 들릴 수 있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재치 있고 외교적이지 않는가. 후커 장군에게 보낸 편지 내용도 있어요. 책에 보면은 그렇게 편지 내용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입니다. 그래서 가우씨는 이제 이 하나의 업체와 담판을 짓고자 내가 이제 결국 거기 가야겠구나. 가서 담판을 지어야겠다. 이 어떤 거래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호랑이 굴로 들어가기 위해 업체가 있는 뉴욕에 갔다. 브루클린에서 사장님과 이제 만났어요. 이 사장님을 만나서 바로 그냥 대뜸 목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친근해지는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브루클린에서 사장님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사장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물어본 거죠. 브루클린 지역 전화번호부에서 사장님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사장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장님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름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 몇 분 동안 자신의 집안, 조상, 이름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잘 들어줬겠죠. 긍정 끄덕끄덕 하면서 네, 맞장구 쳐주면서 잘 들었겠죠. 그가 이야기를 끝내자 가우씨는 그 사장의 공장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방문했던 이와 비슷한 수많은 공장들과 견주어 볼 때 훨씬 더 좋다고 말했습니다. 즉 칭찬을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사업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공장을 좀 더 둘러보시겠습니까?
라고 이 업체 사장은 그 칭찬을 듣고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아, 나 정말 이 사업이 너무 자랑스럽다. 칭찬을 해주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그럼 우리 공장 한번 둘러보시죠. 이렇게 이야기가 잘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가 잘 되었더니 이렇게 공장 견학을 하는 동안 가우 씨는 사장에게 공장의 제작 과정을 칭찬하고 경쟁 업체보다 어떻게 왜 뛰어난지 말해 주었다. 명확하게 구체적인 칭찬을 한 거죠. 그냥 거칠애적인 칭찬이 아니라 진짜 깊이 있는 관찰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칭찬을 해준 거죠. 그렇게 해야지 듣는 사람이 마음에 울림이 있겠죠. 가우 씨가 몇 가지 처음 보는 독특한 기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자 그 사장은 자신이 그 기계를 발명했다고 알려주었다. 와, 정말 더 칭찬할 거리가 있겠죠? 그러고는 가우 씨에게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아주 신나서 얘기하겠죠. 우수한 결과를 내놓는지 보여주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가우 씨에게 점심을 같이 하자고 권했다. 그 업체 사장이 오히려 이 사람한테 그러면 이제 점심도 같이 하자고. 너무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식사도 같이 하시죠. 이때까지 가우 씨가 회사에 방문한 진짜 목적, 뭔가 따지려고 왔는데 이 진짜 목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거론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분명히 명확하게 목적이 있어서 갔어요. 그래서 그 미팅에서 목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 목적을 꺼내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칭찬을 하고 그 사람과 공감과 유대와 어떤 그런 신뢰 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목적을 한마디도 거론하지 않고. 그랬더니 이 업체 사장은 점심 식사가 끝나고 사장은 말했다. 자, 이제 사업 이야기를 해봅시다. 당연히 저도 당신이 여기 온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이 느낌이 왔어요. 아, 맞아요.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감추려고 해도 그 사람은 느끼고 있어요. 그 사람은 이 사람 뭔가 지금 나한테 얘기하려고 왔구나. 그래서 얘기하기 전에 지금 애쓰고 있구나. 뭔가를 감추고 있구나. 그런 걸 다 충분히 느낀다는 거죠. 한 40대 넘어가면 다 알 것 같아요. 심지어는 오랜만에 전화 오면은 전화 받아가지고 야, 너 진짜 오랜만에 전화했다. 뭐 보험 얘기야, 다단계 얘기야. 무슨 얘기야? 야, 보통 사람들이 오랜만에 전화하면 보험 아니면 다단계거든. 넌 뭐야? 이렇게 할 수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사람들은 어떤 연결이 됐을 때 이 사람이 그냥 어떤 목적이 있겠거니 한다는 거를 감각적으로 알고 있죠. 이 사장님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와서 나한테 칭찬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노력한다, 열정 있구나. 그리고 진심으로 나에게 뭐 이렇게 막 같이 얘기를 해주고 이야기 나눠주는 그런 모습에서 이 사람 그래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걸 또 느끼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당신이 여기 온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이 이렇게 즐거우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즉 우리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만남 속에서 목적을 자꾸 우리가 감추고 뒤로 빼고 했지만 그 자체가 너무나 재밌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을 얻게 될 수 있죠. 다른 주문이 늦춰지더라도 당신 회사 물건은 제 날짜까지 제작해서 보내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가우 씨는 요구하는 일 없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모두 얻었다. 물건은 제 날짜에 도착했고 건물은 완공 계약이 만료되는 그 날짜에 완성되었다. 가우 씨가 이런 일들이 의뢰 그렇듯이 강제성을 띠는 방식을 썼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즉, 아니 물건을 보내주기로 했는데 이게 미뤄진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날짜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막 따졌다면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신경 써드릴게요 하고 돌려보내고
맞추도 못 맞추던 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진심 어린 다가섬과 신뢰 형성을 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사부 1장은 간단하게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 없이 상대를 변화시키려면 칭찬과 진실된 감사의 인사로 시작하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죠? 항상 칭찬하는 거. 네, 중요하죠. 네. 박현정 사장님 안녕하세요. 요즘 예. 전주 미아트에서 자주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뭐 다가가서 막 인사를 못 드리지만 멀리서 보고 있습니다. 아, 오셨구나 하고. 네. 이렇게 지금 얘기 일부 들었던 것처럼 1장 들었던 것처럼 칭찬과 이런 감사로 뭔가 대화를 시작을 하고 계시죠, 요즘에는? 중간에 칭찬을 하지만 중간. 중간중간에. 처음부터 그렇게 말로 시작하는 게. 네. 그리고 이제 네. 이 일을 하면서 상대방이 어떻게 네트워크 마케팅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적합하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뭐 성격이 어떻다 한들 저쩌다 한들 다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칭찬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네. 방금 말씀하신 말이 너무 좋은 게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도 네트워크 마케팅은 누구나 하기 참 어렵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조금 들어왔는데 박효정 사장님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 생각이 또 확 열리네요. 맞아. 이건 맞아.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참 어렵다. 뭐 이런 게 지금 저도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막 들어와 있었거든요. 막 쌓여 있었어요. 근데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좀 또 탁 열리는 느낌이 나네요. 맞아요. 다시 초심으로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게 상대방은 너나 되니까 잘하고 나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맞아요. 이제 그때 이제 옛날 박봉청 사장님이 자기는 A뿔이 세 개다, A가 세 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때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소심한 사람도 그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음, 우리가 보기에 뭐 마당발이고 이게 사회성이 좋고 그런 사람이 유리하다고 보통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 또 그런 사람도 안 해요. 그러죠. 그런 사람 예, 반짝하고 또 사라지고. 예. 의외로 마당발이라는 사람들 의외로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렇게 이게 개인의 의지와 이게 개념을 잡는 것이 원동력이 아닌가. 네. 그 의지가 중요하지. 네. 그 뭐냐, 뭐 성격이 몇 바탕이 되어 있는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의지가 중요하고 하고자 하는 마음, 놓지 그러죠. 않는 그 끈기 이런 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뭐 다 모든 게 다 중요한데 그 말씀도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주의 마당발이신 이찬수 대표님, 네, 정말 네, 누구나 할 네, 수 있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다시 한번 저도 맞다, 그랬지라고 느꼈거든요. 네. 대표님도 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도 이제 그 부분에서 그 장 PD님이랑 비슷한 느낌을 받았고, 네, 금방 우리 박 사장님 얘기하신 거에 마당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못한다.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저도 이제 나름대로 저는 그렇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정말 많은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기대나 이런 부분이 있고, 사람을 많이 알고 활동을 많이 한 부분이라고 이제 인정을 해주시잖아요, 다른 네, 네, 분들이.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왜 안 움직일까라는 부분에 보면, 들어보면 한 번 자신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마당발이라고 생각해서 잘할 수 있다고 사람들한테 그런 인식은 받지만, 제 마음속에서 자존심이 상하나? 일을 했을 때 이런 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을 오래 했거나 활동을 오래 했던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쉽게
성공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있지 않나. 자기도 자존심? 모르는 음, 자기의 족쇄가 있군요.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지? 기존까지 내가 쌓아왔던 이미지가 확 없어질까? 이런 기분은 든다는 거죠. 네. 그거를 쉽게 이제 접근을 앞으로는 못하는. 어떻게 극복하실 계획이세요? 뭐 그 부분들은 자존심이 아니라 이렇게 사업에 이제 아까 보면 보상 플랜에 집중을 두는 거잖아요. 먹는 건 그분들도 다 좋은 건 먹고 있었을 테니까. 네. 근데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사업성으로 보상 플랜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달을 해보니까 오히려 이제 성공했던 사람들은 돈의 흐름을 더 빨리 읽는다는 거죠. 앞으로의 미래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대에서 전달하다 보니까 오히려 방향을 내가 잘못 잡았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죠. 네. 그냥 물건을 파는 걸로만 생각을 했구나. 우리 데일 카네기 책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많잖아요. 영업사원의 그거는 잘할 수 있는 건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느꼈던 것은 영업사원이 그런 마인드로는 데일 카네기가 굉장히 어울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못 넘어섰죠. 제 스스로의 저분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지? 이런 걸 내가 취급을 했을 때, 저분 내가 이제까지 쌓아온 이미지가 없어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저한테 좀 굴르고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은 그게 많이 좀 부서졌죠. 네. 저를 눌러놨던 부분들이 많이 좀 사라졌다고 봐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한 고민을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좀 더 세련된 전달법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냥 뭐 그러든가 말든가 막 나는 달린다 하고 가서 그냥 성공해 버려야 되는 것인가? 이거는 진짜 계속 고민이 돼요. 뭐 그런데 둘 다 상황에 맞게끔 이 사람에게는 이런 거, 저 사람에게는 저런 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접해보고 어떤 분은 그냥 만나자마자 야, 너 형 믿지? 예, 형님 믿어요. 카드 줘. 어, 이거 먹어. 이렇게 해서 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막 1년, 2년 막 끙끙대면서 어떻게 말해야 되지? 막 하면서 그렇게 전달하다가 놓치는 사람도 있고 막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참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도 상황에 맞게끔 유연하게 뭔가를 자꾸 시도해보고 배우고 더 세련되게 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거는 옳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2장으로 갑니다. 2장, 4부 2장. 비판하고도 미움을 받지 않는 방법. 비판이라는 게 이제 뭐 단어적으로 여기서 이제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오지만 결국 우리가 누군가한테 이게 더 좋은 길이에요라고 안내를 하게 되면 그게 간섭이 되고 마치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뜻인가 하고 서운해지고 그냥 앞으로 인정을 하고 알겠습니다 했지만 자꾸 그 사람이랑 마음이 멀어지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 장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제철 공장 사장이 이 찰스 슈왑이라는 이 제철 공장 사장이 한 곳을 살펴보면서 직원 중 몇 사람들이 흡연을 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 직원들 머리 바로 위에는 금연이라는 표말이 붙어 있었다. 즉 금연 구역에서 아끼고 사랑하는 직원들이 담배를 피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제가 사장이거나 그러면 바로 여기 금연구역이니까 여기서 피지 마세요 막 이런 식으로 저도 바로 그냥 단호하게 뭐 생각 없이 그냥 바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슈압은 그 표말을 가리키며 자네들은 글을 읽을 줄도 모르나? 라고 말했을까? 아니다. 그건 슈압이 아니다. 슈압은 더 현명하고 세련된 방법을 썼다는 거죠. 그는 직원들 쪽으로 걸어가서 담배를 한 개비씩 건네면서 이렇게 말했다. 자네들 말이야, 밖에서 담배를 피워준다면 내가 정말 고맙겠는걸? 자, 담배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직원들은 슈압이 자신들이 규칙을 어긴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도 여기가 금연구역인 줄 알면서 피고 있다는 것을 안 거죠. 그래서 알고 있는 걸 내가 다시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부탁을 해버리네요.
그래서 그들은 슈압이 자신들에게 잘못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담배 한 개비씩 나눠주며 자신들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줬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게 되었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는가? 즉 그냥 뭔가 뭐 그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신에게 뭔가를 주면서 다른 길로 안내하는 것. 정말 이분이 뭔가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뭔가 이 길로 갔으면 좋겠다 했을 때 뭐 밥을 먹으면서 혹은 뭔가 선물을 주면서 감사를 표시하면서 아 이렇게 가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것도 상당히 효과적인 게 되겠죠. 아 나를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는구나,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존 워너메이커는 또 다른 예시입니다.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했다. 매일 워너메이커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자신의 대형 매장을 둘러보았다. 한 번은 그가 계산대에서 기다리고 있는 손님 한 명을 보았다. 그런데 누구 하나 그 여자 손님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니까 손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판매 사원들은 무엇을 했을까? 그들은 계산대 한 구석에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웃고 떠드느라 수다 떠느라 바빴다. 보통 일반적인 사장 같으면은 직원들 누구씨 여기 빨리 계산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해서 그 분위기를 깨고 그들이 내가 지금 근무 시간에 잡담을 하다가 걸렸네 라는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불편함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대요. 워너메이커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계산대로 가서 직접 그 여자 손님을 응대하고는 점원에게 손님이 구입하는 상품을 포장하라고 건네주고는 그곳을 떠났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그냥 특별히 뭐 말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가서 떠덕떠덕 계산을 다 해주고 네 안녕하세요 손님 이렇게 해버린 거죠. 사장이. 그런 식으로 했더니 그거를 보니까 직원들은 지적받지 않았지만 많은 걸 느끼고 큰 변화를 하게 되겠죠. 반감 없이 변화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정말 우리한테 지적하지 않고 우리가 걸렸는데 지적하지 않고 저렇게 해주신 사장님 너무 멋지다. 우리 이 매장에 더 잘하자. 이런 분위기까지도 나타날 수도 있겠죠. 직접 조용하게 지적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솔선수범을 해서 보여준다. 우리가 요즘 많이 하는 얘기죠. 보여준다. 보여주는 거.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또 다른 예시입니다. 라이먼 에버트는 비처의 죽음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 올라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다. 설교문을 써야 되는 거죠. 프랑스 작가 플로베르처럼 꼼꼼한 주의를 기울여 쓰고 또 쓰며 자신의 설교문을 다듬었고 이렇게 잘 다듬은 설교문을 아내에게 읽어줬다. 대개 글로 적힌 설교문이 그렇듯이 그의 설교문 역시 너무 형편이 없었다. 만약 그의 아내가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여보, 이건 너무 이상해요. 이대로는 절대 안 돼요. 사람들이 다 졸겠어요. 무슨 백과사전을 읽는 것 같아요. 도대체 몇 년을 설교했는데 이것밖에 못하죠? 제발이지 사람이 말하듯이 할 수 없어요? 좀 자연스럽게 하실 수 없냐고요. 이걸 읽었다간 망신거리만 될 거예요. 물론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다. 그렇죠.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걸 평가를 하는 거, 누가 이거 어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게 그냥 확실히 알아듣게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게끔 강한 평가를 그냥 팍팍 해버리죠. 제대로 알아들을 거라 생각하고. 근데 그 뒤에는 감정적 손실과 감정적 충돌이 분명히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이 아내는 현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만약 이 아내가 그런 식으로 나쁘게 말을 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당신도 잘 알 것이다. 뭐 싸움이 났다거나 다시는 아내한테 봐달라고 하지 않거나 기분이 나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아내 역시 이런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다.
그 글이 노스 아메리칸 리뷰에 만약에 여기에 사용된다면 정말 적합한 기사가 될 것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돌려깐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정말 이 설교문 형편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글이면 다른데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라고 칭찬을 역시 먼저 했습니다. 칭찬을 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죠. 칭찬을 먼저 해라. 다시 말해 그녀는 그것을 칭찬하는 동시에 설교문으로는 좋지 않다고 은근슬쩍 암시를 한 것이다. 라이먼 에보트는 그 뜻을 알아차리고 정성 들여 준비한 자신의 설교문을 찢어버리고는 메모 한 장 없이 설교를 했다. 그리고 잘했다라고 하는 거죠. 말하듯이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알아들은 사람도 대단한 거고 이거를 바로 직설적으로 기분 나쁘게 평가하지 않은 그런 사람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얘기하고 있다면 알아들어야죠. 그죠? 알아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좋은 방법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끔 안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 없이 상대를 변화시키려면 상대방의 실수를 간접적으로 알아차리게 하라. 저희도 이제 이거를 최근에 그렇게 어떤 그걸 좀 바꿔주려고 간접적으로 알아차리게 해보자라고 한번 시도를 했고 그거를 표현을 해봤어요. 그런데 못 알아차리는 것 같고 계속 시간은 흘러가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어려운 거구나. 간접적으로 이걸 절대 한 번에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전략을 쓰고 그 사람이 더 표정이 너무 딱딱해요. 좀 더 웃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제 서영순 사장님이 누군가를 딱 파트너분을 보셔가지고 저분이 좀 더 미소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저한테 이제 서영순 사장님이 장 PD님 좀 웃고 다니세요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장 PD님 웃는 얼굴이 참 예뻐요.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네. 네, 감사합니다 하고 웃어야겠다. 네.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하나 한 분이 자꾸 어렵다. 어렵다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 분이 있다고 해봐요. 그건 당신은 할 수 있는데 난 자꾸 어려워요. 나 못하겠어. 어려워 못하겠어를 입에 달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한테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어렵다고 하시는 분, 네. 어렵다. 네, 제가 계속 이거 너무 어려워요. 사장님은 잘 하시잖아요. 전 잘 못하겠어요. 이게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제 생각에는 이게 내가 쉽다고 생각할 만큼 쉬운 일이었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해서 저한테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어려운 게 맞다. 그래서 기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네. 음. 알겠습니다. 어려운 게 맞군요. 전 집에 가야겠어요. 어려워서. 네. 그러니까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 은별 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어려워요. 사장님은 이미 이렇게 잘하시잖아요. 핀도 높으시고. 근데 저 이제 시작하려는데 너무 어려워요. 진짜 어렵네요. 제 생각 자체를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게, 전 잠깐 그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어려운 걸 아신 것도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그 어려운 걸 모르는 분도 있는데, 와, 진짜, 감각이 아주 좋으시네요. 네. 저도 네. 능배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었어요. 네. 네, 일단 그리고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그리고 더 어려워지네요.
먼저 그걸 인정을 해주고, 네, 맞아요. 네. 저는 처음에 그 어려운 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어요. 음, 네. 근데 이게, 그렇게 꾸준히 그냥 하다 보니, 몰라서 그랬다는 걸 제가 알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그렇죠. 먼저 또, 음, 저도, 똑같은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의 얘기를 좀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어차피 우리 지금 PM에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네, 네, 이거에 대한 제가 느꼈던 그 크기를,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또, 음, 우리 똑같은, 안 해본 거잖아, 이 일이. 안 해봤으니까 당연히 어려운 거 맞고, 그런데 뭐든지 우리가 익숙해지면, 뭐, 우리가 여기 대부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수영을 몰랐을 때는 그 물이나 모든 게 무섭고 두렵지만, 수영을 제가 이제 알게 되면 되게 그 두려움이나 이런 게 없어지잖아요. 네, 네, 그런 과정을 좀 얘기를 해줄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으로, 아우, 이게 어렵다라는 거, 힘들다라는 거를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신 분이 참 드문데 대단하시다. 알아보셨구나. 그리고 우리의 많이 흔히 쓰는 화법 중에 하나가 그거죠. 그러면 이 어려운 거를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많이 익숙하죠. 예. 알려드릴까요? 알고 싶으세요? 예.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이에 그냥 바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를 막 뭐 그의 생각을 바꾸려고 한 번에 바꾸려고 우리의 의지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스스로 찾아가는 길을 우리가 안내해 주는 것도 알려드릴까요? 했을 때 그가 예, 알려주세요라고 한다면 이 알려주세요라는 말 자체는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냐면 나는 당신의 말을 듣겠다라는 거. 앞으로 당신에게 순응하고 따라가겠다라는 의미가 담겨버리더라고요. 제가 그 책에서도 보니까 내가 예스를 하는 순간 그 사람이 요청하는 거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는 내 모든 세포를 열어가지고 그의 말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내 몸이 바뀌기 때문에 그 뒤로 나오는 이야기들은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그냥 내가 어렵다고 했는데 칭찬을 하고 하는 건 좋은데 거기서 바로 설명을 한다면 그는 문을 열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려드릴까요? 했는데 그가 아니요 됐어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면은 이제 아웃이죠. 안녕이죠. 후순위 빠이빠이죠. 근데 알려주세요라고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귀를 열고 많은 이 몸의 그런 방어막을 다 해제를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 책에서도 초전 설득인가 거기서도 이렇게 아예 말을 꺼내기 전에 설득하기 전에 그냥 설득을 시켜버린대요. 그런 걸로. 그런 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를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알아차리게 하는 거.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알려드릴까요? 해가지고 그럼 시간을 내세요. 그리고 그렇게 쉽게 하시는 분들을 만나러 가자. 쉽게 하는 분들을 보러 가자. 몇 번 보다 보면 알게 된다. 이렇게 직접 그가 볼 수 있게끔 안내하는 거 우리가 흔히 하는 방식이죠. 자, 또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먼저 이야기하라. 네, 아까 이제 은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 스토리, 내 감정, 내 경험을 얘기해 주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들이 당신도 그런 과정을 겪으셨군요. 그럼 나를 이해해 주겠군요. 라고 공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 이야기, 내가 경험을 통해서 얻은 이야기를 풀어낼 때 마이크를 잡고 말을 하거나 테이블에서 말을 할 때 내 경험을 얘기할 때 가장 설득력을 가지고요. 가장 좋은 에너지를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 들어서 알고 책으로 읽어서 아는 분들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 전달력이 약한 거예요. 에너지가 약한 거죠. 근데 겪어본 이야기들을 풀어내면은 단순한 얘기여도 에너지가 세게 전달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시도하고 경험하고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는 게 나중에 전달을 훨씬 더 잘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나의 이야기, 자신의 실수 이런 걸 먼저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이 들을 준비를 하게 되죠. 나는 이 직원 중에 19살 이 조세핀에게 이제 뭔가 좀 충고를 해주고 싶은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나는 19세 조세핀의 실수를 지적하고 싶을 때 이렇게 말을 꺼냈다.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이 고민을 하다가 내가 19살 때는 어땠지? 나는 쟤보다 더 못했는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로 한 거죠. 조세핀, 네가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실수가 내가 어렸을 때 저질렀던 것보다 낫다는 것을 아실 거야. 판단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야.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지. 그래서 너는 너의 나이 많을 때의 나보다, 내가 너 때보다 훨씬 좋아. 나는 그때 바보 같고 멍청한 잘못들을 너무 많이 저질렀어. 너나 다른 사람들을 탓할 생각은 전혀 없어. 즉 나의 과거, 나도 그렇게 어리숙했다. 나도 그렇게 바보 같았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너가 만약 이렇게 했다면 좀 더 현명한 행동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니?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해결책을 나의 잘못을 이만큼 얘기하고 한 80%의 나의 잘못을 얘기하고 내가 원하는 지적하고 싶은 얘기를 간단하게 탁 얘기를 해버리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한 거죠. 만약 꾸짖는 사람이 자기 자신 역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고 겸손하게 시인을 하고 말문을 열면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야기를 좀 더 쉽게 받아들일 것이다.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저도 이렇게 해도 괜찮은 줄 알았죠. 잘 되는 줄 알았죠. 근데 너무 아쉬운 게 많아요. 지금 사장님도 저처럼 딱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식의 표현을 하면은 듣는 사람이 좀 더 부드럽게 듣게 된다라는 거죠. 황제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황제는 폰 빌로우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발표하고 자신이 황제께 이런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말하라고 조언했다고 발표하기를 원했다. 이 황제가 뭔가 언론에다가 말실수를 했어요. 되게 심한 뭔가 말을 자기 생각을 그냥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국가가 떠들썩한 거예요. 어떻게 황제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황제가 이제 이 폰 빌로우라는 사람한테 야, 내가 잘못했는데 그냥 너가 나 시켜갖고 내가 말 잘못한 걸로 좀 해줘라. 너 탓으로 그냥 가자. 이거 지금 수습이 안 된다. 너가 잘못한 걸로 가자. 이렇게 발표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잘못 없는데 내가 왜 이걸 뒤집어 써야 돼? 라는 게 순간적으로 들 수 있죠. 그래서 그러나 황제폐하, 폰 빌로우는 이렇게 항의했다. 독일과 영국에서 제가 황제폐하께 그런 말을 하게 조언했다고 믿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로 판단되옵니다. 즉 황제폐하, 말도 안 된다.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그렇게 시킬 수 있냐. 아무도 안 믿을 거다. 라는 얘기를 이제 한 거죠. 이 말이 폰 빌로우의 입에서 나간 순간 그는 자신이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황제는 대노하면서 자네는 내가 미련하기 때문에 자네라면 절대 저지르지 않을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는가 보군. 폰 빌로우는 그가 비난하기 전에 칭찬해야 했음을 알았다. 그러나 이미 때는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는 차선책을 행동에 옮겼다. 그는 반대로 비난을 한 뒤에 칭찬을 했다. 어쩔 수 없죠. 칭찬을 해야지 되니까. 그리고 칭찬이 늘 그렇듯이 그 차선책이 기적을 일으켰다. 저는 절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하고 그는 공손히 말했다.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이 칭찬이란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죠? 칭찬이 가지고 있는 힘이 엄청나다라는 거죠. 황제폐하께서는 다방면에서 저보다 뛰어나십니다. 칭찬이죠. 해군이나 육군에 대한 지식은 물론 여러 분야 중에서도 특히 자연과학에 있어서 저보다 뛰어나시지요. 칭찬이죠. 황제폐하께서 기압계나 무선 전신 또는 렌트겐선에 대해 설명하실 때에는 종종 경탄하며 들었습니다.
자세한 칭찬이 계속 연결되죠. 저는 자연과학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부끄러울 정도로 아는 것이 없고 자기를 낮추죠. 화학이나 물리학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단순한 자연현상조차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황제 폐하께서는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계속 칭찬을 했죠. 그렇게 그에 대한 나름의 보상 덕분에 저는 역사적 지식과 아마 정치상의 유용한 자질, 특히 외교상의 자질을 조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제는 밝게 미소를 지었다. 폰 빌로우는 그를 칭찬했다. 네, 여기서 뭐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하여튼 계속 그 황제를 칭찬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황제를 높여주고 자신을 낮추었다. 정말 많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낮춰야지, 나를 낮춰야지 그가 높아지고 그가 높아져야지 잘 된다라는 거죠. 그 뒤 황제는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었다. 내가 자네에게 우리는 서로를 훌륭하게 보완해주고 있다고 늘 말하지 않았나. 열의에 찬 황제가 말했다. 우리는 서로 늘 붙어 있어야 해. 그렇게 해야지. 그는 폰 빌로우의 손을 잡고 여러 번 악수했다. 그날 오후 황제는 너무 열의에 차서 두 주먹을 꽉 쥐고 이렇게 말했다. 내게 프린스 폰 빌로우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자가 있다면 한 방 먹여주겠다. 그렇게 황제는 자기 잘못을 자기가 뭐 다시 정정을 했을 것이며 이 폰 빌로우에 대해서 화를 냈다가도 다시 그의 칭찬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구나. 다시 신뢰가 쌓이고 그렇게 오히려 보호하겠다. 그렇게 된 거죠. 폰 빌로우는 이어집니다. 때마침 위기를 모면했지만 빈틈없는 외교관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실수를 범했다. 그는 황제가 조금 부족한 사람이라 보호인이 필요하다는 암시가 아니라 당신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암시. 저는 이런 부분도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게 다 우리의 잠재의식에 들어갑니다. 이게 신기하게 어떤 느낌을 가지는 문장이나 이런 말이 표현됐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 접하는 사람들의 잠재의식에 뭔가가 들어가요. 그게 부정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긍정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암시 같은 말들이 되게 조심스럽고 우리가 조심해야죠. 자신의 실수를 먼저 말하고 빌헬름의 우수함을 칭찬하며 시작했어야만 했다. 그러니까 자신을 먼저 낮추고 그를 높이면서 시작을 했어야 했다. 근데 반대로 했죠. 만약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몇 마디 말로 모욕을 당하는 거만한 황제가 든든한 친구가 될 정도라면, 즉 이렇게 말 몇 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죠? 말 몇 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 황제가 친구가 돼버린 거죠. 말 몇 마디로.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말 몇 마디로 천냥빚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천냥빚을 갚아야 되는데 천냥빚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들지 말자고요. 네. 겸손함과 칭찬이 우리 일상 속에서 당신과 내게 무슨 일을 해낼지 상상해봐라. 제대로 사용한다면 겸손과 칭찬은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겸손, 그렇죠? 나를 낮춘다. 그리고 칭찬. 오늘은 정말 주구장창 칭찬에 대해서, 이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에서도 칭찬에 대해서 정말 많이 나와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정말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사람을 좋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 없이 상대를 변화시키려면 상대방을 탓하기 전에 나를 낮추고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먼저 말하라. 그리고 나서 칭찬을 먼저 하든지 나중에 하든지 칭찬을 꼭 하면서 진행을 해라 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계속 칭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찬수 대표님 듣고 계신가요? 네. 네, 듣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이야기는 다 끝났고요. 쭉 들어보시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 제가 지금까지 한 30년 정도 영업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 중에 김승훈 사장님하고 장 PD님이 칭찬을 가장 잘하셨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이제 예전에는 몰랐던 김승훈 사장님이나 장 PD님의 그런 언어를 쓸 때 상대방의 힘이 되는 언어를 쓰셨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쓰시고 계시고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다시 이 시간과 데일 카네기 이런 책을 다시 보면서 느끼게 돼요. 아, 내가 과연 제 밑으로 제가 뭐 많은 인원을 데리고 일을 해왔지만, 아, 예전에 제가 이렇게 그런 말들을 쓸 수가 없었구나, 안 썼구나, 많은 반성을 하게 된 시간이죠. 네. 그러면서, 지금은 이 시간이, 지금 어려워요. 아까 그 칭찬할 때, 먼저 실수한 부분에 있어서 실수를 먼저 얘기 않고 칭찬을 한 다음에 한다는 얘기가 실제로 경험을 받으면 되게 어렵거든요. 또 그, 나중에 하고, 내가 또 실수했구나. 이렇게 안 했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데, 뭐 그렇게 한 번 또 해보고, 또 두 번 해보고 하면서 하게 되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를 칭찬 한번 해주십시오. 처음에 했는데, 예. 그, 김승우 사장, 제가 이제 네. 만난 사람 중에, 네. 김승우 사장님하고 우리 장 PD님이, 네. 가장 많은, 네. 기본적인 좋은 얘기들, 칭찬 이런 부분들이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칭찬을 먼저 바라보려고 해요. 저분을 바라보면, 어떻게 칭찬을 해드릴지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깊고 더 좋은 칭찬을 원하고 있지만 항상 다음번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칭찬이라는 것도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한번 해드렸었는데 칭찬도 기술이 필요하더라고요. 이 칭찬도 정말 이 깊이 있는 칭찬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런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은 칭찬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상대방의 가슴에 울림을 주기는 약해요. 주긴 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칭찬하면 엄청나게 울림을 줘요. 그러면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봐서 칭찬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알아봐 준다라는 느낌이죠. 그러면 그거는 관심이고 진심이고 신뢰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보인다는 것은 보이는 거니까 결과예요. 결과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를 칭찬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는 과정이에요. 과정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우리 서영순 사장님께서 EVP가 되는 동안 진짜 안 빠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모임을 우선시하고 그렇게 힘든 일이 있어도 가족들과 나 설득해 가면서 시간을 내서 미리 와서 자리하고 준비하고 또 파트너들 오면은 맞이하고 그런 과정들 알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영수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장님 기분이 어떠세요? 눈물이 나죠. 네. 맞아요. 정말 이걸 알아봐 주는구나라는 거는 정말 그 감동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EVP 되셔서 축하해요. 이거는 너무 이것도 좋지만 그냥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칭찬을 할 때 진짜 힘든데 이렇게 나오려고 애써준 그 과정을 칭찬하는 거죠. 나온 걸 칭찬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이렇게 시간 내줘서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너 정말 멋진 애였구나. 나는 많이 못 그랬는데 나를 낮추고 너 이런 과정도 너무 고맙다. 대단하다. 역시 너무 멋진 애였어. 이런 과정을 칭찬하는 거, 보이지 않는 걸 칭찬하는 것이 너무 훌륭하다는 거죠. 이렇게
저도 이제 아까도 이찬수 대표님한테 저에 대해서 칭찬해 달라고 했을 때 좀 더 이제 노하우와 이런 칭찬에 대한 기술이 레벨업이 된다면은 아마 이찬수 대표님은 저한테 이렇게 준비하는 거 진짜 힘든 일일 텐데 그런 것 진짜 딱딱 바쁜 일 하면서도 이렇게 한다는 것 너무 저의 과정인 거죠. 그거를 짚으면서 칭찬을 해주셨으면 진짜 100점 칭찬인 거죠. 저도 이제 대표님이 그런 칭찬을 해줄 수 있을까? 이제 저도 이제 궁금했던 거고. 근데 이런 강한 어떤 대화를 통해서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제는 다음번에는 누군가를 칭찬할 때 더 좋은 기술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공간이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하는 것보다 실전에서 지금 이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본다는 거는 되게 강하게 남아버리거든요. 아마 지금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 함께해주신 카메라 켜고 계신 많은 분들도 많이 느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한재호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한재호 사장님도 카메라 켜주시고 이렇게 계속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모습이 보이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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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오늘 이제 마무리 끝 인사로 이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사장님 말씀 듣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음, 저도 이제 이 늦은 시간에 미팅 끝내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마이크 조금 더 말 가까이 해주십시오. 네. 마이크가 좀 안 좋아요. 지금 잘 들립니다. 네, 그래요? 네, 미팅을 끝나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을 들어와야지. 이제 장동사님께서 이렇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진지하고 그동안 제가 또 못 들어왔었거든요. 이 금요일 날은. 그래서 그런 준비하는 과정, 이렇게 쭉, 이 과정들을 쭉 보이잖아요. 너무나 그런데, 감사함을 느껴요, 사실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조금 선명하게 들리진 않았지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좀 늦게 오셨지만 이렇게 과정들 보면서 앞으로도 이제 이거 되게 괜찮은 시간이구나라고 아마 느꼈을 거고요. 그래서 또 자주 참여하셔야겠다는 마음도 아마 드셨을 거라고 봅니다. 저 역시도 하면서도 좋은 이야기들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이 책으로 하는 거니까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책 얘기를 하는 거니까 책이 너무 좋다 보니까 누군가는 30살에 이 책을 알았으면 진짜 인생 편했겠다라고 느낀다고 뭐 그런 사람도 있었고, 뭐 빨리 이 책을 20대 때 진짜 이 책을 좀 몇 번 읽게 해주고 싶다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책이 너무 좋으니까 이 책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저도 즐겁고 유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많이 나눈다는 것도 저한테도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금요일 줌 미팅으로 독서 클럽은 마치고요. 또 다음 주에 또 계속 또 할 테니까요. 책이 너무 좋으니까 한 번씩 사셔가지고 또 읽어보시고 여러 번 읽어야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책에다 메모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